안녕하세요. 인터뷰 릴레이 칭찬. 오늘 칭찬 주인공은 더불어민주당 이원욱 의원님이십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동료 의원님께서 또 이원욱 의원님을 칭찬해 주셔서 저희가 찾아왔습니다. 어떤 분이신지 궁금하시죠? 네. 자, 화면으로 만나보겠습니다. 예, 이원욱 위원장님, 아유 한참 후배인데 위원장님을 칭찬한다고 표현하려니까 되게 좀 영구스럽고 쑥스러운 것 같습니다. 하지만 제가 과방위에서 2년 동안 활동하면서 과방위원장님으로서 우리 상임위를 조화롭게 이끌어 나가시는 모습이 너무나 기억에 남습니다. 또 우리 위원장님의 의정활동을 보면서 원팀은 좋지만 원보이스는 위험하다라고 해서 하실 말씀은 분명하게 하시는 그 모습을 보면서 제가 기감으로 많이 삼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해서 위원장님께 많이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님. 네, 우리 정의용 의원님 정말 멋쟁이세요. 특히 정의용 의원님으로부터는 뭐 후배 정치인이긴 하지만 많은 것을 배우고 있습니다. 특히 따뜻한 마음, 그리고 상대방을 배려하려고 하는 그러한 정신,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제가 배우면서 귀감으로 삼으려고 노력하는 그러한 참 정치인이라고 보여집니다. 고맙습니다. 힘내세요. 화이팅! 인터뷰 릴레이 칭찬 제21대 국회의원 더불어민주당 이원욱, 정희용 의원이 조화로운 협치와 소신 있는 정치로 더 나은 미래를 위해 앞장서는 이원욱 의원을 칭찬합니다. 칭찬합니다. 아이고, 고맙습니다. 네, 정혜용 의원님께서도 말씀을 해주셨지만 정말 다양한 분야, 어찌 보면은 조금 어려운 분야까지 세심하게 많은 좀 능력과 기술이 있으신 것 같습니다. 이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을 하셨어요. 네. 과방위에서 정말 훌륭하게 이끄셨다라는 평가를 받으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좀 가장 기억에 남는 성과가 있다면 어떤 게 있겠습니까? 일부의 비판의 목소리도 존재하는 것은 사실이지만 인앱결제법, 이른바 구글 갑질 방지법이라고 하는 것을 만들었습니다. 플랫폼이 모든 것을 지배하는 시대, 그 시대에 어떻게 하면은 국내 컨텐츠 사업을 보호할 것인가라고 하는 내용들이 담겨 있는 법이고요. 그러니까 하나만 더 말씀드린다면 우주산업진흥법을 제가 민간 우주산업을 좀 활성화시켜야 되겠다고 해서 이제 법을 개정안을 처음으로 냈는데요. 특히 한미 미사일 협정을 통해서 그 우주 산업을 충분히 발전시킬 수 있는 토대가 마련되면서 민간 우주 산업을 활성화시킬 수 있는 그런 법들을 통과시킨 거는 저의 2년 과방위 생활 중에서 아주 뜻깊게 남는 법이었습니다. 네. 오늘도 제가 옆에서 느끼고 있는데요. 굉장히 예의 바르시고 또 겸손하신데 요즘 당내에서 투사가 되셨다라는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당내에서 쓴소리를 맡아서 하신다는 얘기도 많이 듣고 있는데 어떤 이유 때문일까요? 조금 전에 정의용 의원이 원팀과 원보이스 말씀도 해주시면서 저에 대한 칭찬을 해주셨는데요. 저의 반성은 사실은 지난 대통령 선거를 패배한 거로부터 생각이 시작이 됩니다. 그 전에 문재인 정부 하에서 사실 많은 것들이 저건 저래서는 안 되는데 라고 하는 거를 느끼고 보면서도 불구하고 원팀과 원 보이스여야 된다라고 하는 것 때문에 아무런 발언들을 못하고 그냥 자제해 왔습니다. 실제 그러다 보니 잘못된 것들이 지적될 방법이 없었고 그것이 고스란히 국민들한테는 정권의 오만과 독선, 정권의 실정으로 남게 되죠. 예를 들어 부동산 정책이라든가 그거 잘못했구나. 만약에 제가 좀 어렵더라도 그 팬덤들한테 좀 욕을 먹는다 하더라도 그때 그런 거는 안 된다라고 공개적으로 얘기를 했다면 오히려 민주당이 집권하는 데 더 큰 토대가 되지 않았을까라고 하는 그런 반성이 있었죠. 네, 당을 위해서도 열심히 일을 하고 계시지만은 지역구를 위해서도 열심히 일을 하는 모습 많이 들어왔습니다. 지금 지역구가 화성시 을이죠. 화성구 을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그 위치가
동탄 신도시하고도 같이 붙어 있는 걸로 대부분이 알고 제 있어요. 지역구는 동탄 신도시 지역입니다. 아, 네. 저희가 그래서 화성시 을로 찾아가 봤습니다. 영상 보시고 이야기 이어가겠습니다. 제가 동탄 1신도시에 사는데 이제 동탄 2신도시의 문화시설이라든지 쇼핑 같은 걸 이용할 때는 그 자차를 이용하지 않으면 조금 불편함이 있죠. 강남역이라든지 서울역을 가기에는 굉장히 수월한데요. 예를 들어서 이제 그 이외의 지역을 갈 때는 서동탄역까지 가거나 아니면 망포역까지 가서 거기에서 전철을 이용해서 가야 되니까 이제 좀 다소 어려움이 있죠. 저는 산호세에 거주를 했는데 산호세에는 트램이 있어요. 근데 거기 그 트램 같은 경우는 가선 트램이에요. 근데 제가 알고 있기로는 동탄에 도입될 트램은 무가선 트램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면 그 지저분한 그런 배선 전기 그런 것들이 보이지 않으니까 미관상으로도 굉장히 아름다워서 도시 경관이랑 어울릴 것 같고, 그러면은 어떤 관광 자원으로서의 그런 가치도 좀 있지 않을까. 동탄 시민으로서 정말 깊이 감사를 드리고요. 여지껏 한결같이 동탄 시민들을 위해서 이렇게 의정 활동을 해 오셨듯이 앞으로도 동탄 시민들을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동탄에서 트램이 만약에 생긴다면은 모두들 좀 신기해하면서도 경기도에서 최초의 모습이 아닐까라고 생각하는데, 어째서 동탄에서 트램을 생각을 하셨는지 좀 궁금합니다. 아니, 그거는 제가 생각한 건 아니고요. 동탄 신도시 2기 네네. 신도시를 발표하면서 네네. 국토부와 LH가 트램을 넣겠다고 네. 이제 발표를 하게 됩니다. 예. 그래서 신도시를 만들 때는 광역교통분담금이라고 하는 거를 네. 이제 세우게 돼 있거든요. 예. 실제로 주민들한테 9,200억 원의 돈을 토지 분양가에 포함시켜서 돈을 모아놓죠. 그리고 이제 트램을 할 테니까 앞으로 신도시가 이렇게 좋아진다라고 하는 이런 청사진들의 차원에서 이제 그것이 만들어진 거고요. 근데 문제는 제가 국회의원이 되고 나서 보니까 그 청사진은 있었지만 관련된 법은 단 하나도 존재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적당히 생각하면은 이 트램은 버스인 것 같기도 하고, 예, 전철인가? 그렇죠, 전철인 것 같기도 하고, 네. 그러면 그죠? 네. 그러면은 철도인 것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하고, 그러니까 그러면 교통 신호 체계를 어떻게 해야지? 이거는 철도법을 우선으로 해야 되나? 아니면 도로교통법을 버스인가? 우선으로 해야 되나? 네. 그 중간에 어디 새로운 법이 만들어져야 되나? 이런 것들이 이제 네. 필요한데요. 운전은 누가 하지? 버스 운전사가 하나? 아니면은 철도 기사가 하나? 그죠? 기관사가 예, 하나? 그러네요. 말씀을 예. 듣고 보니까요. 새로운 교통수단에 들어오려면 네. 그 관련된 법안들 이런 것들이 정비가 돼야 되는데, 이른바 트램 4법이었습니다. 네. 그것이 하나도 안 돼 있어서 음. 제가 4, 5년 정도는 그 법을 통과시키는 데 주력을 했고요. 네. 다행히도 그 법이 이제 통과가 되기 시작을 하면서 이제 실시연설계 용역에 이제 들어가게 되고, 뭐 설계가 시작되고 제대로 그 상용화가 돼서 다닐 수 있는 모습을 보게 될 것이 그러한
과정에 진행되고 있어서 착착착착 계획대로 진행되고 있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기대해 보겠습니다. 예. 자, 이번에는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법안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려고 합니다. 먼저 영상 보시죠. 일단은 자신의 꿈을 발견하는 것이 가장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꿈을 찾았더라도 경력을 쌓거나 어떻게 시작해야 될지 좀 막막한 그런 문제점들이 학식이라든가 기숙사비라든가 월세라든가 다 전반적으로 많이 오른 편이고 부모님이 지원을 해주신다고 해도 사실 좀 죄송스러운 마음으로 다녀야 하는 게 되는 거고 뭐 자연스럽게 죄인 아닌 죄인이 되는 기분이지 않나. 청년들에 대한 그 지원 금융이나 지원 정책이 있긴 한데요. 문제점은 이제 그게 너무 단기적인 처방이고 중장기적으로 근본적으로 청년들의 삶을 자립할 수 있는 그런 청년 지원책이 그렇게 많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청년들에 대해서도 과거에는 젊어서 사서 고생도 해보는 그런 존재로 받아들여졌다면 지금의 청년은 조금 더 이제 사회 보호와 사회 진출을 위한 제도적 뒷받침이 마련되어야 하는 계층으로 인식이 변화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청년이라는 계층을 국가와 사회가 적극적으로 도와줘야 한다는 그런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획기적이고 시적절한 법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항상 그런 청년의 관점에서 국가 정책을 생각하시고 항상 청년의 마음을 잘 들으려고 노력하시는 그런 모습이 아주 이원 후보님에게 칭찬드리고 싶은 부분입니다. 네, 20대 국회에서는 이 청년 기본법을 발의하셨고 21대 국회에서는 청년 기본법 개정안을 발의하셨습니다. 개정안에는 또 어떤 내용이 담겨 있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저는 평상시에 청년이 살아야 나라가 산다 라고 하는 생각들을 항상 하고 있으면서 청년들의 권익을 어떻게 높여줄 것인가, 청년들이 좀 기펴고 살 수 있는 나라를 어떻게 만들어줄 것인가, 이런 것들이 굉장히 관심이 많고 중요하다고 보여집니다. 그런 차원에서 제가 20대 국회 때 민주당 의원으로서는 1차로 청년기본법 제정안을 발의를 했고 제가 원내 수석 부대표를 하면서 통과가 됐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21대 국회 들어서 제일 처음에 낸 법이 그 보호종료 아동이 조금 더 네. 오랫동안 보호시설에서 머물 수 있는 24살까지 머물 수 있는 법을 냈었고요. 물론 그 법은 통과가 됐습니다. 그런데 21대 국회 최근 들어서 청년들의 그 아픈 모습들이 많이 보여지는데요. 청년들 똑같은 청년이 아닙니다. 취약계층의 청년이 있고 특권계층의 청년, 일반 청년들 이런 여러 가지로 나뉠 수 있는데 특히 주목해야 될 그룹은 취약계층이라는 거죠. 그 청년들이 보다 더 기쁘게 살 수 있고 힘있게 살 수 있는 그러한 나라를 만들어야 되는데 지금 제일 어려워하는 것이 주거 문제입니다. 네. 예, 그래서 청년기본법에 취약계층 청년들에 대해서는 주거급여를 보다 현실화시킬 수 있고 그리고 나머지 취약계층 청년들의 건강, 교육, 등등 심리상담 등등 여러 가지가 많이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포괄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체계가 국가에서 좀 만들어야 되겠다 싶어서 개정안을 내게 됐습니다. 네. 다방면으로 활동을 하시고 또 입법 활동을 하고 계신데요. 이번 기회에 시청자들에게 꼭 소개하고 싶은 법안이 있다면 어떤 게 있으십니까? 예를 들어서 20대 국회 때, 그러니까 제가 재선 때입니다. 그때 수소경제법을 전문가들하고 워킹 그룹을 만들어서 한 1년 동안 연구를 해서 최초 발의를 했고요. 네. 그것이 통과가 돼서 수소경제 시대를 열어가는 데 있어서 밑거름으로 작용할 수 있는 역할을 했고 최근에 제가
지금도 아직도 진행형이긴 한데요. 미국에서 인플레이션 감축법, 이른바 IRA법, 이것이 만들어지면서 한국산 전기차에 대해서 아주 많은 피해가 예상되게 됐습니다. 미국 정부와 한국 정부에 이게 보내는 결의안을 제가 최초 발의를 하고, 인플레이션 감축법으로 인해서 한국산 전기차에 대한 피해가 없도록 정부도 노력하고 미국 정부도 전향적으로 다시 생각해라 라고 하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국회에서 통과가 됐죠. 모든 국회가 그랬지만 이 21대 국회는 더욱더 다이나믹하고 많은 일들이 있었던 국회인 것 같습니다. 남은 21대 국회에서 꼭 이루고 싶은 것, 또 하고 싶은 일이 있으시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국회는 굉장히 상임위 체제로 움직여집니다. 네. 물론 제가 여태까지 관심을 가지고 왔던 청소년에 대한 문제, 사회적 취약계층에 대한 문제, 그리고 미래산업, 수소산업이라든가 환경, 에너지, 기후 이런 문제에 대해서도 관심을 갖고 필요한 법안이 있으면 발의를 하고 관련 협회라든가 관련 기관과 논의도 해 나가야 될 필요성이 있고요. 근데 이제 외교통일위원회 소속으로서 외교 문제와 통일 문제에 대해서 보다 더 천착하고 대한민국의 외교적 위상을 어떻게 높일 것인가라고 하는 문제를 깊이 고민해 나갈 예정입니다. 앞으로 의원님의 활동 응원하겠습니다. 자, 이제 의원님께서 받으신 칭찬을 동료 의원분께 전달해 주실 순서인데요. 저희에게 추천해 주실 동료 의원분은 어떤 분이실까요? 저 최연숙 의원님을 추천하고 싶어요. 국민의힘 최연숙 의원님. 최연숙 의원님, 더불어민주당 이원욱입니다.